그 집 대문은 4년째 닫혀 있었습니다. 경북 영주 부석사 가는 길목에 자리한 오래된 한옥이었어요. 담장 너머로 보이는 약초밭은 잡초로 뒤덮였고 처마 끝 풍경은 녹이 슬어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집을 지날 때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저 집 말순이 어르신 참 대단한 분이었는데 전국에서 약 지으러 왔었잖아. 국회의원도 오고 재벌 회장도 왔고 그런데 불이 난 뒤로 완전히 폐인이 됐대. 맞습니다. 그 집의 주인 73 박말순. 한때 살아있는 편작이라 불렸던 전설의 한의사였어요. 저는 그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용서와 치유에 관한 조금은 긴 이야기예요. 그해 10월이었습니다. 낙엽이 담장 아래 수북이 쌓인 어느 오후 그 닫힌 대문 앞에 두 사람이 섰어요. 69 이금자 그리고 그녀의 외손자 17 김도현이었습니다. 금자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어요. 역시 고요했어요. 외할머니, 아무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분명 계셔. 안 나오시는 거지. 금자는 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박말순 원장님. 파출소에서 소개받고 왔습니다. 가사도우미 면접 보러 왔어요. 한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어요. 도연이 담장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마당 한쪽에 빨래가 널려 있었어요. 3, 4일은 됐을 법한 비에 젖었다 마른 빨래였습니다. 사람 사는 집 맞긴 한데 이상해요. 그때였습니다. 비걱. 대문이 열렸어요. 틈 사이로 날카로운 눈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서슬퍼렇게 살아있었어요. 흰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쪽진 노파. 박말순이었습니다. 누구요?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사람과 대화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듯 어딘가 녹슬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 이금자라고 합니다. 파출소 김 반장님이 소개해 주셔서요. 가사도우미 자리 있다고. 흥? 말수는 코웃음을 쳤어요. 가사도우미는 무슨. 나 혼자 잘 살아. 문을 닫으려는 순간 도연이 말했습니다. 이 집 약초밭 있죠? 말순의 손이 멈췄어요. 문틈 사이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17 소년의 눈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어요. 담 너머로 봤어요. 약초밭인데 다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쑥이랑 익모초 심었던 자리 같은데 지금은 잡초만 가득하고. 말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냄새요. 도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죽은 약초도 냄새가 나요. 이 집 전체에서 약초 냄새가 나는데 전부 시든 냄새예요. 그리고요. 소녀는 말순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집은 냄새가 아니라 마음이 막힌 거예요. 금자가 화들짝 놀라 도연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야, 이 녀석아. 어른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지만 말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도연을 바라보더니 입꼬리를 실룩 올렸어요. 웃음인지 비웃음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들어와 봐라. 대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금자와 도연은 숨을 삼켰어요. 한때 정원이었을 공간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도락에는 빗물이 고여 이끼가 끼었고 장독대는 반쯤 깨져 있었어요.
그러나 가장 처참한 건 약초밭이었습니다. 수백 평은 됐을 너른 밭이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누렇게 말라붙은 줄기들이 스산한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도연이 중얼거렸어요. 진짜 심하네. 뭐가 심해? 말순이 뒤에서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살릴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저 구석에 작약 몇 폭이 아직 뿌리는 살아있을 것 같은데. 말순의 눈이 커졌어요. 저 멀리 담장 아래 잡초에 파묻힌 한 구역을 도연이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색이 달라요. 완전히 죽은 풀이랑 아직 숨 쉬는 풀이랑.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졌어요. 경계심 속에 미세한 호기심이 섞여들었습니다. 일단 들어와라. 차라도 한잔하고.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금자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바깥의 황폐함과 달리 실내는 정돈되어 있었어요. 다만 먼지가 뿌옇게 앉아 있었고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집이었어요. 거실 한쪽 벽면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상장, 감사패, 그리고 사진들. 흑백 사진 속 젊은 여성이 한복을 입고 약장 앞에 서 있었어요. 눈빛이 형형했습니다. 원장님, 이게 젊으셨을 때 사진이에요? 말수는 대답 대신 부엌으로 향했어요. 금자가 따라가려 하자 도연이 다른 액자 앞에서 멈췄습니다. 불에 탄 흔적이 있는 낡은 사진이었어요. 말순 옆에 온화한 인상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뒤로는 한약방 간판이 보였어요. 사진 아래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수연당 개원 50주년 외할머니. 도연이 작게 금자를 불렀어요. 이 사진 불에 타다 만 것 같아요. 쉿. 나중에. 금자가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말순이 찻잔을 들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차를 내오면서 향을 맡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금자는 오래 일한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저건 코가 안 되는 사람의 행동이라는 걸. 앉아라.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말수는 금자의 이력서를 훑어보다 물었어요. 전에 어디서 일했느냐? 서울서요. 15년 넘게 가사도우미로 일했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고 조리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서울을 떠났느냐? 금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도연을 힐끗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 아이 엄마가 제 딸이 작년에 세상을 떴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이에 혼자 남겨두고. 말순의 시선이 도연에게로 향했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숙인 채 찻잔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 아버지는 도연이가 어릴 때 먼저 갔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시골로 내려온 겁니다. 서울은 너무 비싸서 못 살겠더라고요. 말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물었어요. 저 약초밭 이야기, 내가 왜 그렇게 잘 아느냐?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약초 농사를 지었어요. 전남 장흥에서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배웠어요. 그럼 아버지한테 배운 거로구나. 네. 도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아버지가 그랬어요. 약초는 사람 마음을 닮았다고. 정성을 주면 살아나고 무관심하면 죽는다고. 말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 굳게 닫힌 표정에 금이 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차가운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뭘 원하느냐? 원장님, 저희 좀 써주세요. 이 집 일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청소, 빨래, 요리, 장보기. 이 아이는 학교 다니면서 저 좀 도우면 되고요. 말수는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왜 너희를 써야 하느냐? 나 혼자 잘 산다고 했잖아. 근데 원장님, 빨래가 사흘째 밖에 널려 있던데요. 금자의 말에 말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독대도 깨졌고 먼지도 한 달은 안 닦은 것 같고요. 혼자 사시는 거 힘드시잖아요. 도움 좀 받으시면 안 돼요?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황폐해진 약초밭이 눈에 들어왔어요. 입술이 실룩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도연이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말순이 돌아봤습니다. 뭐라 했느냐? 아, 저기 원장님, 저 약초밭 제가 살려볼게요. 무슨 소리냐? 지금은 다 죽은 것 같아도 뿌리가 살아있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말수는 한참 동안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콧방귀를 뀌었어요. 좋아, 그럼 내기하자. 네, 내가 저 죽은 약초밭에서 쑥 향을 피워낼 수 있으면 너희 모자를 쓰마. 도연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쑥 향이요? 그래. 내가 저 밭에서 쑥 향을 맡을 수 있게 해봐라. 금자가 얼른 말했어요. 그 정도야 쉽죠. 쑥 심어서 키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말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쉬울 것 같으냐? 나는 4년 전부터 냄새를 못 맡아. 금자와 도연이 동시에 굳었어요. 네. 말수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4년 전에 화재 사고가 있었다. 연기를 마셔서 후각을 잃었어. 미각도 거의 없고. 금자가 숨을 삼켰습니다. 한의사가 코를 잃었다니. 그건 화가의 눈이 멀거나 음악가의 귀가 먹은 것과 같았어요. 원장님, 그러면. 그래. 나는 이제 약을 지을 수가 없다. 약재 감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말순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아파서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무덤덤함이었어요. 어떻게 해도 안 돼. 큰 병원 다 가봤어.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안 가본 데가 없어. 전부 같은 소리야. 시민성이래. 마음의 병이라고. 도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신 거예요? 말순의 눈이 번뜩였어요. 뭐, 냄새를 못 맡으니까 약초밭도 버리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냥 여기서 죽기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야, 도연아. 금자가 다급하게 말렸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아프셨어요. 폐가 안 좋아서 1년 동안 농사를 못 지었어요. 근데 약초밭은 끝까지 버리지 않았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그랬어요. 약초가 살아있으면 사람도 살 수 있다고. 포기하면 진짜 끝이라고.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금자가 도연을 데리고 일어서려는데 말순이 입을 열었어요. 일주일. 네. 일주일 안에 저 밭에서 살아있는 약초를 찾아와 봐라. 뭐든 좋아. 하나라도 살아있는 걸 보여주면 생각해보마.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자와 도연이 대문을 나섰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노을빛이 황폐한 한옥을 비추었습니다. 금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휴, 까다로운 어르신이네. 그래도 기회를 주셨으니 다행이다. 외할머니, 도연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옥의 창문 너머로 말순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혼자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엄청 아픈 것 같아요. 몸이? 아니요. 마음이. 금자는 외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를 잃고도 눈물 한 번 안 보인 아이였어요. 대신 남의 아픔은 귀신같이 알아챘습니다. 그래, 아픈 것 같더라. 저 약초밭 진짜 살려볼게요. 할 수 있겠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금자는 도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래, 내 아버지 따라서 약초밭 따라다니더니 쓸모가 있네, 쓸모가. 두 사람이 언덕을 내려가는 뒷모습이 노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편 홀로 남은 말수는 창가에 앉아 어둠을 바라보았어요. 벽에 걸린 불탄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년 전, 그 지옥 같은 밤, 말수는 눈을 감았어요. 잊으려 해도 잊어지지 않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20년 3월, 영주시 번화가의 자리한 수연당 본점. 개원 50주년을 맞아 손님들로 북적이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약탕실에서 불이 났어요. 순식간에 한약방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말수는 약장 앞에 있었어요. 불길이 치솟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50년 인생이 담긴 곳이 타들어가는 걸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때 누군가 말순을 밀쳤습니다. 원장님, 어서 나가세요. 김조수였어요. 30년을 함께한 동료. 말순의 오른팔이자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뒤처리할게요. 원장님 먼저. 말순을 밖으로 밀어낸 그는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처방전 원본을 가지러 간 거였습니다. 말순 평생의 비방이 담긴 장부였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나오지 못했습니다. 말순은 그 앞에서 비명을 질렀어요.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정신을 잃기 직전 불탄 냄새만 가득했어요. 그리고 깨어났을 때 세상에는 냄새가 없었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어 올렸어요. 입술에 대고 마셨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때문이야. 내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어. 낮은 중얼거림이 어둠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약을 지을 자격이 없어. 나는 살아있을 자격도 없어. 창밖으로 초승달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말수는 혼자 오래도록 그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도연은 말순의 집으로 향했어요. 대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담장 옆 작은 쪽문을 발견했어요. 예전에 일꾼들이 드나들던 문 같았습니다. 비거. 녹슨 문이 열렸어요. 도연은 약초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상태가 더 심각했어요. 흙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배수로는 막혀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사람 손이 닿지 않은 땅이었어요. 도연은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습니다. 그래도 흙은 살아있네. 손가락 사이로 흙을 비비며 냄새를 맡았어요. 흙 냄새 속에 희미하게 약초의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할 수 있겠죠? 도연은 혼잣말을 하며
밭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뭘 하느냐? 돌아보니 말순이 서 있었습니다. 잠옷 위에 가디건을 걸친 채 팔짱을 끼고 도연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 저 약속대로 살아있는 약초 찾으려고요. 내 허락도 없이? 죄송해요. 근데 아침이 제일 좋아서요. 약초 상태 보기에. 말수는 인상을 썼지만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처마 밑에 서서 도연이 일하는 걸 지켜봤어요. 도연은 밭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무릎을 꿇고 잡초를 헤치고 흙을 파헤쳤어요. 1시간, 2시간. 얼굴에 흙이 묻어도 손이 거칠어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시간째. 찾았다. 도연의 목소리에 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요, 원장님. 이것 좀 보세요. 말순이 느린 걸음으로 다가갔어요. 도연이 가리키는 곳에는 말라 비틀어진 줄기 사이로 초록빛이 보였습니다. 쑥이에요. 죽은 줄 알았는데 뿌리가 살아있어요. 봄에 물 주고 햇볕 받으면 다시 올라올 거예요. 말수는 그 작은 초록빛을 바라봤습니다. 4년 동안 버려둔 땅에서 아직 살아있는 것.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있구나. 네, 살아있어요. 도연은 말순을 올려다봤습니다. 원장님 마음도 이것처럼 살아있을 거예요. 그냥 잠깐 말라있는 것뿐이에요. 말순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어요. 어디서 그런 소리를 배웠느냐? 건방지게. 말순은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처음보다 조금 느려진 것 같았어요. 도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금자와 도연은 정식으로 말순의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열흘 뒤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계속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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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글자 수 약 6,800자 마지막 처방 마이너스 2부.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을비 특유의 축축하고 쓸쓸한 날씨였어요. 금자는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도연은 약초밭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대문 밖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빵빵. 금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가봤어요. 검은색 외제 승용차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중년의 남자였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고 구두는 빗물에 젖지 않게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어르신 실례합니다. 박말순 원장님 계시죠? 금자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누구세요?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최성수입니다. 수연당 대표이사요. 원장님 제자 되는 사람입니다. 금자의 눈이 커졌어요. 수연당. 말순이 평생을 일군 한약방 체인 이름이었습니다. 전국에 25개 지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잠시만요. 금자가 안으로 들어가 말순에게 알렸습니다. 원장님 손님이요. 최성수라는 분인데 제자라고. 말순의 얼굴이 굳었어요. 창밖을 향하던 시선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들여보내라. 성수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공손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스승님, 오랜만입니다. 말수는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쏘아봤어요. 웬일이냐? 그동안 안부도 못 여쭤서 죄송합니다. 사업이 바빠서요. 오늘 근처에 일이 있어서 들렀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성수는 일부러 이날을 노리고 온 거였어요. 말순의 아들 준혁과 만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성수를 훑어봤어요. 30년 전 26에 찾아와 무릎 꿇고 제자가 되겠다던 청년. 지금은 56세의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살이 많이 쪘구나. 하하, 나이가 드니까요. 눈도 변했어. 네. 예전엔 그래도 맑은 눈이었는데 지금은 썩었어. 성수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웃음을 되찾았어요. 스승님은 여전하시네요. 금자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성수는 찻잔을 받아들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런데 스승님, 요새 건강은 좀 어떠세요? 아직도 후각이 안 돌아오셨다면서요.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혼자 지내시면 안 되는데. 서울에 좋은 요양시설이 있어요. 제가 알아봐 드릴까요? 말순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요양원? 네. 의료진도 상주하고 시설도 좋고요. 스승님 같은 분이 이런 시골 한옥에서 고생하시면 안 되죠. 말수는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내 걱정을 하는 거냐? 당연하죠. 제가 스승님 제자 아닙니까? 말수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성수야. 네, 스승님. 내가 날 무슨 바보로 아느냐? 성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내가 요양원 가면 누가 제일 좋겠느냐? 내가 치매 걸린 노인네라도 되면 누가 제일 신나겠느냐? 스승님 무슨 말씀을? 말수는 날카롭게 쏘아봤어요. 수연당 지분, 내가 아직 60% 갖고 있다. 내가 쓰러지면 내가 다 먹겠지. 스승님, 오해십니다. 저는 순수하게. 순수?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느냐? 말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나가라. 스승님, 나가. 성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어서며 명함을 탁자에 놓았어요. 생각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스승님을 위한 겁니다. 성수가 나가고 금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원장님, 저분이 누구예요? 분위기가 험악하던데. 말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어요. 뱀이야. 네. 사람 가죽을 쓴 뱀. 30년 키웠더니 이제 날 물려고 해. 금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줄기가 더 새졌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멀어져 가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차가 언덕 아래에서 멈췄습니다. 다른 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차, 그 차에서 내린 사람, 47, 박준혁? 말순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성수와 준혁이 만나는 게 보였어요. 두 사람은 악수를 하고 무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이고 성수의 차에 함께 탔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말수는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솟았습니다. 금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원장님 괜찮으세요?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선 채로 오랫동안 빗줄기만 바라봤어요. 그 눈에서 무언가가 쓰러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약초밭에서는
도연이 비를 맞으며 일하고 있었어요. 우비를 입었지만 옷이 다 젖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도연은 쑥 뿌리 주변의 흙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배수로를 파서 물이 고이지 않게 만들었어요. 작은 비닐로 뿌리 위를 덮어 보호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금자였습니다. 우산을 들고 뛰어왔어요. 야, 도연아. 비 맞으면 어떡해. 들어와. 조금만요, 외할머니. 이거 해놓고요. 금자는 도연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이쑥이요. 진짜 살아날 것 같아요. 봄 되면 새순 올라올 거예요. 금자는 외손자를 바라봤어요. 비에 젖은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생생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너 진짜 약초가 좋은 거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랑 했던 일이니까요. 금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래, 내 아버지가 좋아했지. 약초밭에만 가면 아픈 것도 있더라. 네. 도연은 흙 묻은 손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손도 항상 이랬어요. 흙 냄새가 났어요. 금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외손자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주룩주룩 들렸어요. 그리고 며칠 뒤 준혁이 말순을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맑았어요. 늦가을 햇살이 마당에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양복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이마가 벗겨지기 시작한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금자가 나가서 맞았어요. 누구세요? 어머니 계시죠? 저 아들입니다. 금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아드님이세요? 잠시만요. 금자가 안으로 들어가 알렸어요. 말수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왔다는 말에 얼굴이 돌처럼 굳었어요. 들어오라 해. 준혁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와 마주했지만 두 사람 다 인사하지 않았어요. 차가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그래, 오랜만이다. 4년 만이지. 바빠서요. 화재 났을 때도 안 왔지. 장례식에도 안 왔고. 준혁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어요. 사정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정? 어머니가 저를 내쫓았잖아요. 말순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내쫓긴 뭘 내쫓아? 내가 나갔지. 그 여자 따라서. 어머니.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제 아내 욕하지 마세요. 15년 전 일 아직도 그러시면 안 되죠. 말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안 되긴 뭐가 안 돼. 내가 틀린 말 했냐? 그년이 내 돈 다 뺏어서 도망간 거 아니냐? 준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 그건 뭐? 내가 반대할 때 들었어야지. 끝까지 안 듣더니 결국 어떻게 됐어? 준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말수는 차갑게 물었어요. 그래서 웬일이냐? 돈 떨어지면 오는 거 여전하네.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그런 얘기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럼 무슨 얘기? 준혁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후견인 지정 동의서입니다. 뭐? 말순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제가 후견인이 되면 재산 관리도 해드리고 편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말수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이거 누가 시킨 거냐? 네, 최성수 아니냐? 준혁의 눈이 흔들렸어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말수는 서류를 탁자에 내던졌어요. 내가 나를 치매 노인 취급하려고, 재산 빼먹으려고, 어머니, 오해십니다. 저는, 오해? 성수 차 타고 간 거 내가 봤어.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나가라. 어머니, 나가. 말수는 벌떡 일어섰어요.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너도 성수도 다 똑같아. 내 살점 뜯어먹으려는 하이에나들. 준혁은 서류를 주섬주섬 챙겼어요. 문 앞에서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겁니다. 저 말고 누가 어머니를 돌봐요.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올 겁니다. 준혁이 나가고 대문이 쾅 닫혔어요. 말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금자가 달려왔어요. 원장님 괜찮으세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저놈을 왜 저렇게 키웠을까? 원장님, 금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원장님, 문이 열리고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먼지가 묻어 있었어요. 약초밭에서 일하다 온 게 분명했습니다. 도연은 말순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괜찮으세요? 말순은 눈을 떴습니다. 도연의 맑은 눈과 마주쳤어요. 괜찮아, 임마. 걱정 마라. 근데 손이 떨리시잖아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흙 묻은 손이 주름진 손을 감쌌어요. 말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어요. 저애도 결국 떠날 거야. 모든 사람이 그랬으니까. 말순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 따스함이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로부터 2주일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연이 창고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창고 안쪽 벽에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먼지 쌓인 잡동산이었어요. 그런데 한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거든요. 이건 뭐지? 도연은 자물쇠를 살펴봤어요. 오래되어 녹슬어 있었습니다. 몇 번 흔드니까 똑 부러졌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누렇게 변색된 종이들, 한자와 한글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꺼내봤어요. 처방전이었습니다. 손글씨로 쓴 아주 오래된 처방전들. 2010년 7월 5일 강경화 처방, 2012년 3월 난치성 아토피 처방, 2015년 9월 만성 두통 특효 처방. 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말순의 평생 비방이 담긴 장부였습니다. 상자 바닥에 봉투 하나가 더 있었어요. 불에 탄 흔적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과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말순과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약방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남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2020년 3월 수연당 50주년 기념 말순 선생님과 함께 김종배 올림. 김종배. 도연은 그 이름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김종배. 우리 외할아버지. 손이 떨렸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말순 선생님께. 선생님 밑에서 30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가게 되면 이 편지를 남깁니다. 선생님, 저 걱정 마세요. 선생님 잘못이 아닙니다. 절대로요. 제가 선택한 겁니다. 후회 없어요. 부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약초밭도 잘 돌봐주세요. 선생님의 약이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언제나 감사했습니다. 2020년 3월 15일 김종배 올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외할아버지. 편지지가 촉촉하게 젖었어요. 외할아버지가 여기서 일했구나. 외할아버지가 원장님을 살리고 돌아가셨구나. 금자가 말해주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엄마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도연은 편지를 품에 안았어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도연아? 금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창고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도연이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그걸 어디서? 외할머니. 도연이 일어섰어요. 눈물 젖은 얼굴로 금자를 바라봤습니다. 왜 말 안 해줬어요? 외할아버지가 여기서 일했다는 거. 금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연아, 원장님을 살리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거였으면 말해줬어야죠. 금자는 도연에게 다가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외손자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도연아. 말하면 내가 힘들까봐. 괜히 여기 온 것 같아서. 괜히가 아니에요. 도연은 금자의 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진지한 눈으로 말했어요. 이건 운명이에요. 외할아버지가 저를 여기로 보낸 거예요. 금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연아, 원장님 살릴 수 있어요. 외할아버지가 못다한 일 제가 할게요. 도연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창고를 나섰어요. 비밀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불은 어떻게 난 걸까요? 정말 사고였을까요? 그 진실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 무렵 한 노파가 말순의 집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71살 한영옥. 말순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화재 당일 밤 현장에 있던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계속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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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글자 수 약 6,900자 마지막 처방 마이너스 3부 영옥은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놓기를 반복했어요. 4년 동안 이 문 앞에 오지 못했습니다. 말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성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말순을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고 했어요. 영옥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잠시 후 금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 한영옥이라고 합니다. 말순이 친구예요. 어릴 때부터. 금자의 눈이 커졌어요. 아, 잠시만요. 금자가 안으로 들어가 알렸습니다.
말수는 영옥이라는 이름을 듣고 몸을 일으켰어요. 영옥이가 왜? 영옥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두 노파가 마주했어요. 4년 만이었습니다. 말수는 차갑게 물었어요. 웬일이냐? 말수나. 영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할 말? 4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추더니? 미안해. 무서웠어. 뭐가 무서웠는데? 영옥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밤 내가 봤어. 말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뭘 봤는데? 불 지른 사람. 순간 거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금자와 도연도 숨을 멈췄습니다. 말순이 천천히 물었어요. 불이 어떻게 났는지 내가 본 거냐? 응. 영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날 밤 나 50주년 행사 축하하러 갔었잖아. 근데 내가 좀 늦게 갔어. 10시쯤. 가니까 이미 손님들은 다 가고 불 꺼져 있더라고. 영옥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갈까 하다가 뒷문으로 들어갔어. 그때 봤어. 뭘 봤는데? 성수. 말순의 눈이 번뜩였어요. 그 사람이 약탕실에서 나오는 거 봤어. 손에 서류 뭉치 들고 있었고, 그리고 몇 분 뒤에 불이 났어. 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영옥은 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나 그때 신고 못했어. 무서웠어. 성수가 무서웠어. 그 사람 눈 봤는데 진짜 무섭더라. 나중에 말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더 못하겠고. 말순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옥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흐느끼며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조수 아저씨가 죽은 것도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그때 말했으면, 신고했으면 아저씨가 다시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어. 말수는 영옥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일어나라, 영옥아. 말수나. 일어나. 말수는 영옥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이야기 경찰한테 할 수 있겠느냐? 응. 영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할 수 있어. 더 늦기 전에 해야지. 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말수는 영옥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두 노파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50년 우정이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다, 영옥아. 미안해, 말수나. 늦어서. 늦지 않았어. 말수는 작게 웃었어요. 4년 만에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한편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도연이 품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원장님, 말순이 돌아봤습니다. 이거 창고에서 찾았어요. 도연은 편지와 사진을 말순에게 건넸어요.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사진 속 김종배의 얼굴을 보자 눈물이 흘렀어요. 4년 동안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종배야. 말수는 편지를 읽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원장님,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 김종배 씨 외손자예요.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제 외할아버지예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말수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보였어요. 도연의 눈매가 종배를 닮았다는 걸, 손놀림이 종배를 닮았다는 걸,
말수는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흙 묻은 손, 약초 냄새가 배어 있는 손, 종배의 손과 똑같았습니다. 내가 종배 외손자였구나. 네. 그래서 약초를 그렇게 잘 다루는 거였어.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아버지는 외할아버지한테 배웠고요. 말순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따뜻한 것이 가슴에서 퍼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종배가 널 보낸 거구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말수는 도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약하고 늙은 팔이었지만 온 힘을 다해 안았어요. 고맙다 얘야. 고마워. 도연도 말순을 안았습니다. 원장님, 이제 다 끝났어요.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다 끝났어. 그 주 영옥은 경찰서에 가서 진술했습니다. 4년 전 화재의 목격 증언이었어요.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성수는 방화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았어요. 처방전을 훔치려다 불을 낸 것이 드러났습니다. 성수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증거가 나왔어요.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라이터에서 성수의 지문이 검출된 겁니다. 묻혀있던 증거였습니다. 결국 성수는 구속됐어요. 수연당 대표직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소식을 들은 준혁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도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 어머니 아들입니다. 도연은 잠시 준혁을 바라보다가 안으로 안내했어요. 거실에 말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수한테 속았습니다. 그 사람 말만 듣고 어머니를 의심했습니다. 준혁의 어깨가 떨렸어요. 저도 아버지처럼 어머니한테 좋은 아들이 되고 싶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말수는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낮게 말했습니다. 고개 들어라. 어머니.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말수는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 준혁의 모습도 내가 너한테 너무했다. 네, 나도 좋은 엄마가 아니었어. 일만 하고 널 제대로 안 봐줬지. 말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내 잘못만은 아니야. 내 잘못도 있어. 어머니,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말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모자는 오랫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47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리고 며칠 뒤 이른 아침이었어요. 도연이 마당에서 말순을 불렀습니다. 원장님 나와보세요. 말순이 처마 밑으로 나왔어요. 도연이 양손에 찻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차 한 잔 드세요. 뭔데? 직접 만들었어요. 도연은 찻잔을 말순에게 건넸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말순은 찻잔을 받아들었어요. 습관적으로 코에 가져갔습니다. 아무 냄새도 안 날 거야. 4년 동안 그랬으니까. 말순은 그렇게 생각하며 차를 마시려 했어요. 그런데 잠깐 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게 다시 코에 대봤어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말순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냐? 쑥차예요. 말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쑥. 네. 저 밭에서 키운 거예요. 겨울 내내 돌봤어요. 오늘 아침에 첫 수확했어요. 말순은 다시 향을 맡았어요.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히 쑥 향이었습니다. 4년 만이었어요. 4년 만에 처음 맡는 향이었습니다.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주르륵 볼을 타고 내렸습니다. 냄새가 나. 네. 냄새가 나, 이 녀석아. 말순은 찻잔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도연도 울었어요. 금자도 옆에서 울었습니다. 세 사람이 마당에서 함께 울었어요. 아침 햇살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한참을 울다가 도연을 바라봤어요. 내가 어떻게 한 거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정성껏 키웠어요.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마음을 주면 약초가 대답한다고. 말순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맞아. 마음이 열리면 코도 열려. 외할아버지도 그랬대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종배가 그랬지. 그 사람도 똑같은 말을 했어. 말순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어요. 종배야, 내가 보낸 거지? 이 아이를.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한 달 뒤 말순은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어요. 김도연 입양 신청서였습니다. 도연이 물었어요. 원장님, 이게 뭐예요? 너 내 손자 할래? 네.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은 섞였잖아. 그리고 내 외할아버지가 내 가족이었으니까 너도 내 가족이야.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요? 그래. 근데 전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무것도 아니긴.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죽은 마음 살려준 은인. 말순은 도연의 어깨를 잡았어요. 내가 싫으면 안 해도 돼. 강요 아니야.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지 않아요. 그럼, 좋아요. 도연이 웃었어요. 눈물과 함께, 좋아요, 외할머니. 말순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4년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그래, 외할머니라 불러라. 금자도 옆에서 웃었어요. 눈물을 훔치며, 잘 됐네. 잘 됐어. 이듬해 봄, 약초밭에는 새순이 가득 올라왔습니다. 쑥, 익모초, 작약, 구기자. 도연이 겨울 내내 돌본 약초들이 파릇파릇 자라고 있었어요. 말순은 약초밭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풀냄새가 났어요. 흙냄새도, 그리고 봄 냄새도. 도연이 옆에 섰어요. 외할머니, 오늘 뭐 하실 거예요? 말순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방 하나 쓸 거야. 처방이요? 응. 마지막 처방. 말순은 집으로 들어가 먹과 붓을 가져왔어요. 처마 밑에 앉아 종이를 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써내려갔어요. 마지막 처방. 병명 굳은 마음. 처방. 용서한 대박. 하루 3번 마음에 바를 것. 아침에는 남을 용서하고, 낮에는 나를 용서하고, 저녁에는 세상을 용서할 것. 복용 기간 평생. 부작용 눈물이 날 수 있음. 그러나 그 눈물은 상처를 씻어내는 눈물이니 흘려도 됨. 말순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종이를 들어 바라봤어요. 도연이 옆에서 읽었습니다. 용서 한 대 빡. 그래. 그게 제일 좋은 약이야. 말수는 약초밭을 바라봤어요. 햇살 아래 초록빛이 반짝였습니다. 약은 몸을 고치지만 사람은 사람이 고쳐. 내 외할아버지가 그랬어. 네. 나는 4년 동안 아팠어. 근데 너한테 고침받았어. 도연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외할머니가 스스로 낳으신 거예요. 저는 그냥 약초 좀 키웠을 뿐인데. 아니야. 내가 없었으면 난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 고맙다, 도연아. 말수는 도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금자가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준혁이 장작을 패고 있었고요. 영옥이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4년 전에는 혼자였지.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달라. 가족이 있어.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종배야. 이제 됐지? 이제 나 행복해도 되지? 바람이 대답하듯 불어왔습니다. 약초밭에서 쑥 향이 퍼져왔어요. 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다들 고마워. 그리고 도연의 손을 잡고 약초밭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초록빛 물결 속으로 두 사람의 뒷모습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랬어요. 약초는 사람 마음을 닮았다고. 정성을 주면 살아나고 무관심하면 죽는다고. 그런데요.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정성을 주면 살아나요. 누군가 마음을 주면 굳은 마음도 열려요. 외할머니가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저도요. 외할머니한테 많이 배웠어요. 용서하는 법, 내려놓는 법, 그리고 사랑하는 법. 이제 저는 알아요. 가족은 피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외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약초밭 가득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도 봄이 왔습니다.